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지은이 수린, 옮기니 원영경, 펴낸 곳 다연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대학 하버드는 미국의 재계를 비롯해 정계, 학술계 등 각계각층의 무수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시대의 거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버드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능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는 하버드대 특유의 하버드 정신이 학생들을 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버드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 교수들의 수업 내용과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를 총망라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쌓고 어떻게 실패를 이겨냈는지, 또 그들을 자아실현의 길로 이끈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그들의 성공 사례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들의 성공 이면에 숨어있는 하버드 정신을 깨달아 나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8강 행동하라 바로 지금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흘려보냈던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8강은 저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자, 그럼 하버드대에서 말하는 하버드 정신이 무엇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8강 행동하라 바로 지금.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뜻을 이루지 못해 시리에 빠진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매일 복권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꿈꿨다. 그러면서 그는 2, 3일에 한 번씩 교회로가 기도를 드렸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이리 독실하니 부디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이 일을 반복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복권에 당첨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젊은이는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할 때도 불만이 먼저 튀어나왔다. 주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때 낮고 힘있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동안 너의 기도를 모두 듣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적어도 내가 먼저 복권을 사야 하지 않겠느냐. 램차라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와 DBA 학위를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훌륭한 교수이다. 그는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이상이 전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목표와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초에 정확한 이상 또는 목표를 정했고 그들이 바로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꾸준히 움직였기 때문이다. 자카르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나의 꿈,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제목으로 글짓기를 시키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이나 의사를 꿈꾸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은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썼다. 남학생의 장래 희망을 들은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남학생이 실현 가능성 없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역시 그가 그저 말해본 것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남학생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었다. 그 후 남학생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입학해 나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 후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가정 형편이 평범한 그는 경선 비용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고 열심히 몇 개 주를 돌며 기업과 대학 등에서 자신의 관점을 널리 알렸다. 결국 그는 미국 제44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되어 그의 꿈을 실현했다. 바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성공 스토리다. 행동은 빈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라. 중요한 건 실천이다. 그리는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학자다. 그는 강연을 할 때 항상 청중에게 우스갯소리로 미국 최대의 특송업체 페덱스를 사실은 자신이 발명했다고 말한다. 그린의 말이 거짓말은 아니다. 그는 확실히 그런 생각을 했었다. 1960년대 청년 그린이 막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문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다른 한 도시로 보낼 수 있을까를 매일 고심했다. 당시 그는 목적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서를 24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몇 년간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프레드 스미스가 이러한 생각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 성공을 거두고 나서야 그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 일은 저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둘러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눈앞에서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는 이어 말했다. 물론 지금 제가 거둔 성공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갈망한다. 하지만 탁상 공론만 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이디어가 있었던 그린을 보라. 몇 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실현할 수 있었던 성공과 명예의 기회를 날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제대로 실천에 옮겨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계획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1000개를 생각해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ABB의 회장 퍼시 바네빅은 성공의 5%는 전략이고 95%가 행동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버드대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앤서니 지나가 하버드 예술단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할 당시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런 다음 뉴욕 브로드웨이로 가서 훌륭한 주연 배우가 될 겁니다. 이튿날 진아의 지도교수가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자네에게 여행 후 브로드웨이를 가는 것과 졸업 후 브로드웨이에 가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낀 그녀는 1개월 후 브로드웨이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때 교수가 또 느닷없이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가는 것과 1개월 후에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녀는 곰곰 생각하더니 교수에게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교수님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었다. 필요한 생활용품은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전부 살 수 있는데 다음 주에 가는 것과 오늘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교수가 말했다. 브로드웨이의 제작자가 고전 레파토리를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전국에서 수백 명의 예술가가 주연 배우를 따내려고 오디션을 본다더라고. 내가 이미 자네 대신 내일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으니 어서 자네의 꿈을 실현하러 움직이게. 이튿날 그녀는 세계 최고의 예술의 전당, 브로드웨이로 날아가 수백 대 1의 힘겨운 오디션을 치렀다. 그리고 당당히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인생에서의 첫 빨간 토슈즈를 신었다. 그 그녀는 조금씩 브로드웨이에서 젊고 명성 높은 연기자 중 한 명이 되어갔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한 덕분이었어요. 돌아보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당신은 두려워서 혹은 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계획을 망치고 더 나아가 업무에서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은 아닌가.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바꿔라.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신만의 성과를 거두고 하버드대 출신의 엘리트들처럼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만 기다리다가는 내일이 당신을 무덤에 보낼 수 있다. 여행가 리아드가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언제 출발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내일 아침이요. 사람들이 존 제르비스, 즉 훗날의 빈센트 공작에게 그의 배가 언제 전투에 가담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다. 지금이요. 콜린 캠벨이 주인도 군대의 총사령관에 임명되었을 때 언제 부대를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내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는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 붙어있는 말이다. 수업 시간에 하버드대 학생들을 항상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라 라는 말을 듣는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하버드대 출신들에게 시간은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잃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 해야 할 일을 절대 미루는 법이 없다. 당신은 아마 잠깐 미루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건 내일 다시 생각하자. 이 영화 다 보고 공부해야지. 내일 보고서를 작성해도 안 늦는데 뭐. 하지만 이 잠깐이 당신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심지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에 영국군 사령관 레이가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 시저에게 보고하기를 워싱턴이 이미 군대를 이끌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 상황이 긴박하다고 했다. 하지만 파발군이 편지를 전달했을 때 시저는 몇몇 친구와 한창 카드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게임이 끝나고 봐도 늦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서신을 자신의 옷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카드게임이 끝나고 편지를 봤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그가 군대를 소집하기도 전에 워싱턴의 군대가 이미 도착한 것이다. 결국 시저와 그의 군대는 괴멸되었다. 시저는 보고를 받은 즉시 서신을 확인하지 않았고 바로 이 몇 분의 지연이 그의 명예와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자아 실현에는 많은 행동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흔히 차일피일 미루느라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동경 이상
그리고 계획이 미루기 속에서 물거품이 된다. 하버드대 교수 헤릭은 말했다. 세상의 93%의 사람이 일을 미루는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는 미루기가 사람의 적극성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 역시 이런 말을 했다. 해야 할 일을 당장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은 모두 패배자다. 하루라는 시간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고 낭비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당신이 이 93%의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할 일을 미루는 나쁜 습관을 뿌리 뽑고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업무 때문에 항상 애를 먹고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영국 젊은이가 있었다. 성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그는 매일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 그리하여 그는 유명한 소설가 월터 스콧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아침 대바람부터 젊은이는 월터 스콧을 찾아가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서 당신은 매일 그렇게나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공을 거두실 수 있었던 겁니까? 제게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월터 스콧은 젊은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친근하게 물었다. 젊은이, 오늘의 업무는 다 완수했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직 이른 시간인걸요. 제 일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월터 스콧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오늘의 할 일을 모두 끝냈다네. 젊은이가 아리송한 표정을 보이자 월터 스콧이 부연 설명을 했다. 자네는 반드시 제때 업무를 완수하지 않는 습관을 경계해야 하네. 꿈을 대며 일을 미루는 습관 말이네. 일을 해야 하면 즉시 가서 하고 휴식은 업무를 끝낸 후에 하게. 절대로 업무를 끝내기 전에 먼저 휴식 시간을 즐기지 말고 말이야. 만약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일 걸세. 자아실현의 비결은 바로 행동이다.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 말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의 한 철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다. 오늘 1시간이 내일 2시간보다 가치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시간을 붙들라고 말한다. 지금의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 모든 일을 잘 해냄으로써 오늘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야 인생이 빛나고 더 나아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생긴다.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해결 방안은 분명해진다. 때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시작을 차일피일 미룬다. 그렇다면 지금 일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나열해보자. 예를 들어 자산을 잃게 될 거야. 해고되어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등등. 되도록 객관적인 일들로 말이다. 그런 다음 자기 자신에게 이런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보자. 만약 질문의 답이 아니다라면 자신이 왜 겁을 내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질문의 답이 그렇다라면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하지 않거나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잠시 또는 영원히 그 행동을 당신의 계획에서 삭제하라. 시간만 질질 끌다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말이다. 단 반드시 유예가 필요한 일들은 있게 마련이니 단순 미루기와 혼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을 붙잡고 싶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마라.
항상 내일만 기다리며 살다가는 그 내일이 당신을 무덤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그 즉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면 당신이 만날 저항이 점점 더 작아지고 마음가짐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정말로 오늘 할 일을 오늘 끝낼 때 당신은 자아실현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결단력은 성공의 희망. 성공을 갈망하는 한 머리 좋은 대학 교수가 직업을 바꿔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친구는 그에게 야간학교 선생님을 겸임할 것을 조언했고 그 역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곧 수업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오자 그는 주저했다. 1시간 수업하는데 고작 20위안인데 얼마나 벌 수 있겠어. 그냥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또 다른 친구는 그에게 주식에 투자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의욕이 샘솟았지만 막상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 때가 되자 망설였다.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으니 나중에 다시 결정하자. 그는 재능이 많았지만 줄곧 망설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직업을 바꾸지 못한 채 부질없이 바쁜 시간만 보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은 한 사람에게 실로 치명적인 약점이다. 한 사람의 자신감은 물론 판단력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망설임은 마음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온갖 걱정으로 위축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심리는 사람을 강렬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한다.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버드대 출신들은 명실상부한 성공인사가 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자질이 바로 결단력이라고 말한다. 결정을 내리는 연습은 하버드대의 중요한 학과 과정 중 하나이고 특히 하버드대 경영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여러 실용적인 방법을 이용해 학생들의 결정 능력을 훈련시킨다. 그중 한 방법은 폴더 방법이다. 이는 역할 분담 놀이와 유사한데 한 학생이 고위 간부 역할을 맡아 즉흥적으로 공문과 서신 및 각종 보고서를 처리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1시간 안에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안배하고 결정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살면서 우리는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분명 그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시오쿠스호의 선원들은 태평양의 아름다운 관광명소, 환초, 산호섬을 향한 항해 여정을 즐겁게 즐겼고 선장 역시 능숙하게 배를 조종하며 가뿐하게 물속의 암초를 피해갔다. 선장은 선원들과 곧 도착할 무인도에서의 바베큐 파티를 계획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원들은 환호했다. 이 환호성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웠던 걸까? 악마는 2000m 아래 해저에서 이미 시오쿠스호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잠잠했던 해수면이 미친 듯이 일렁이더니 세찬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무방비 상태의 시오쿠스호를 덮쳤다. 선장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배의 방향을 조정해 뒤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선원들에게 대부분의 식량과 장치 등의 물자를 버리라고 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20피트 높이의 파도는 이내 배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암초 위로 내등댕이 쳤다. 선장은 자신의 배가 이미 가망이 없음을 예감했다. 배의 용골이 이미 타격으로 두동강 났기 때문이다. 배가 곧 침몰할 상황에 놓이자
선장은 과감히 선원들에게 배를 버리고 잠수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 대형 선박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기에 선뜻 배를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잠시 후 파도가 잠잠해질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자 선장은 엄숙한 어조로 명령했다.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한다. 지금 당장! 그러고는 솔선수범하여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모든 선원도 선장을 따라 뛰어내려 무인도까지 헤엄쳐갔다. 무인도는 황량한 곳이었지만 산물이 풍부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재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만난 것은 강력한 해저 지진이었고 그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전원이 생존한 것은 공전의 기적이었으며 이런 기적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선장은 결단력이 있었고 과연 선장이라는 자리의 적임자였다. 생각해보라. 만약 그가 우물쭈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결국 그들은 선박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모두의 목숨을 빼앗겼을 수도 있었다. 위의 사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라면 행동의 결과 역시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망설임은 단지 더 적합하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은 일리 있어 보이지만 희망, 바람, 가능성에 기대다가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게다가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생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 방향을 정확히 알았다면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모든 길의 종착점은 또 다른 시작점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전설적 인물이다. 그는 과감하고 노련한 일처리로 자수성가한 성공인사의 전형이며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성공을 거머쥔 좋은 본보기이다. 그는 미국의 두 대통령과 수천만 독자에게 영향을 주었고 수많은 하버드대 출신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다. 나폴레온 힐은 사실 어린 시절 망설임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당장 시작하지 않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마음을 접어야 하는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그는 마당에 떨어진 아기 새를 키우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망설였고 그 사이 고양이가 아기 새를 물어갔다. 아버지가 그에게 같이 외출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그가 주저하자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렸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는 습관을 길렀다. 성인이 된 후 나폴레온 힐이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그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바로 철강왕 카네기였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였다. 자신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는 절대 망설이지 말자며 내가 망설이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갈 것이라고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열심히 인터뷰를 준비해 카네기와의 인터뷰를 순조롭게 이끌었다. 그때 카네기는 돌연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며 보수가 없는 일인데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다. 20년 동안 세계적인 성공 인사를 연구하는 일이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돈벌이가 끊김을 뜻하는 것이었고 거절한다면 성공 인사와 친분을 쌓을 절호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었다. 받아들일까 거절할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가 우렁차게 내놓은 답은 이랬다. 좋습니다. 카네기는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손에 꼭 쥐고 있던 손목시계를 드러냈다. 당신이 60초 안에 대답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200여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에게 시험해봤지만 당신처럼 빠르게 답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유부단했음을 뜻하지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 20년간 카네기는 나폴레온 힐을 데리고 에디슨, 프랭클린 등 당시의 수많은 저명 인사를 인터뷰했다. 그들은 모두 정계, 재계, 과학계, 금융계 등에서 훌륭한 업적을 세운 성공 인사들이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의 법칙을 지필했다. 이는 사람들이 꿈꿔마지 않는 인생의 진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었다. 책은 출판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그는 단숨에 미국에서 영예를 누리는 학자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대통령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고문이 되었다. 연이은 영예에 그는 말했다. 결단력은 성공의 희망이다. 당신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앞뒤를 재느라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가? 만약 당신의 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단호하지 못하다. 아직도 망설이는가? 그렇다면 망설임의 결과가 어떨지를 생각해보고 어서 행동에 나서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대로 기회를 잃을 것인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제때에 결단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대부분의 경우 완벽한 방법을 구하지 않아도 70에서 80%의 확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동원해 더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고 실수할 확률을 높인다.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행동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다시 조정을 하라. 그러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일도 원만하게 환수하여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실천은 핑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전대미문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낯설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근면, 성실, 용기, 공정, 관용, 학구열이지요. 도전과 마주했을 때 눈앞에 어려움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겁하지 않게 위축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많은 핑계를 대고 난다. 원래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방법이 없네. 시간 안에 못 끝내겠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의례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는다. 물론 핑계를 댐으로써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뒷일을 생각해 보았는가? 이에 대해 하버드대 인지심리학 교수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멀리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핑계대기를 밥 먹듯 한다. 확실히 핑계를 대는 습관이 생기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뭉구적거리며 일을 처리하니 효율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한 사람의 능력을 제한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하버드대 교수 데이비드 맥클랜드가 했던 실험을 함께 살펴보자. 그는 한 사람이 혼자 방 안에 있다는 가정하에 투어놀이를 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그러고는 활동 영역인 방 안 공간 전체에서 자유롭게 시작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게임을 시작하겠느냐고 물었다. 투어를 백발백중하기 위해 목표물과 가까운 거리의 위치를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목표물과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를 선택해 명중률을 낮추겠는가? 그것도 아니면 목표물과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성공과 실패 확률이 각각 50%인 상태에서 게임을 하겠는가? 데이비드 맥클랜드가 설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의미는 이랬다. 만약 당신이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의 위치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면 항상 이유를 찾지요. 가령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가까운 위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편 먼 위치를 선택하는 것은 실패를 했어도 거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어서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는 것은 그들이 줄곧 자신을 마취할 핑계를 찾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존은 언젠가 출장을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한 후 생긴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전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정도여서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어느 날 그는 장거리 출장을 가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더러 겁이 났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기에 그는 사장을 찾아가 다리가 불편해 장거리 출장은 무리라고 말했고 결국 사장은 다른 사람을 보냈다.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풀리자 옳다고 난 그는 이후 어려운 업무를 지시받을 때마다 이를 이리저리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업무 실적은 수직 하락했고 이에 존은 이게 다 다리가 불편해서야 라고 생각했다. 훗날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유로 지갑과 주택가 잦았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면 다리가 조금 편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어떤 회사가 매사 핑계만 대는 직원을 좋아하겠는가? 결국 그는 해고되었다. 명심하라. 핑곗거리를 찾고 싶을 때 당신은 이미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아무런 핑계도 대지 말고 그저 행동하라. 미국 전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롤모델로 삼은 인물 중 하나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규정이 있을 만큼 교육 방침이 엄격했다.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초반 몇 주 동안 그를 비롯한 학생들은 마치 자신이 로봇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교관의 지시와 학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니 무언가를 생각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은 온갖 핑계를 대가며 훈련을 거부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한치의 어김없이 명령에 복종해 지시사항을 수행했다. 그는 명령 수행을 곧 군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했고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훗날 미국에 내전이 발생하자 그는 용감하게 참전했다. 군대에서 그는 그야말로 손색 없는 병사였다. 상사의 명령을 척척 수행하는 모습은 당시 대통령 링컨마저도 흡족하게 만들었다. 이후 링컨은 그를 사령관으로 발탁해 적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힘든 임무였기에 링컨은 문제가 있겠냐고 물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각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는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일념으로 군대를 이끌었고 전쟁에 승리했다.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을 용감하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전쟁에서 패전해 반드시 자신의 실패에 대한 핑계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댈 수 있는 유일한 핑계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다는 대답은 왠지 인간미가 결여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두려움 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열정과 투지를 불태우며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겠다는 신념과 믿음을 세운다. 핑계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행동에 옮겨라. 언제든 핑계를 대는 나쁜 습관이 조용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면 또는 이런 나쁜 습관이 곧 당신을 올가맬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난 최선을 다해 내 행동과 내 목표에 책임을 질 거야. 어떤 일이든 핑계를 대지 않고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아를 실현하게 될 것임을 믿어라. 기억하라. 시간은 짜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누구도 마법을 부려 하루를 25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저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찾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짜내는데 능한 사람은 24시간을 28시간처럼 쓰고 30시간, 심지어 더 길게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한동안 일부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다. 매일 수업을 들어야 해서 책을 보거나 과제를 할 시간도 모자라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이다. 한 교수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아무런 말 없이 큰 통을 꺼내더니 돌멩이로 통을 가득 채우고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통이 가득 찼을까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네. 교수는 조용히 통 안에 모래를 붓고는 다시 물었다. 가득 찼을까요? 학생들은 이리저리 살피더니 대답했다. 네. 그러자 교수가 가볍게 웃으면서 다시 물 한 바가지를 통에 부었다. 그런데 물이 단 한 방울도 넘치지 않고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후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시간을 쪼개고 또 짜낸다면 지금 이 통 안에 들어간 물처럼 어떠한 상황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시간은 짜내는 것이라는 일깨움을 주었다. 확실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모든 사람에게 매일 24시간이 주어진다.
불평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1분 1초를 허비하지 않고 실천하는 편이 낫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짜낼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일도 해결할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계획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의미하는 하버드대의 유명한 이론이 있다. 사람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려 있고 한 사람의 운명은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결정된다. 오늘날처럼 생활 리듬이 빈틈없는 시대에 우리는 거의 매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충분한 여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계획의 시기를 놓친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불만을 듣는다. 시간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했어.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 꿈에 대한 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하지만 정말 시간 탓일까? 하버드대 출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새벽 4시 하버드대 도서관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앉을 자리 없이 학생들로 가득하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되도록 적게 자고 시간을 짜내 책을 보고 필기를 하고 문제를 생각한다. 식당 역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서관에 불과하다. 그들은 항상 먹으면서 책을 보거나 필기를 한다. 먹기만 하고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밥을 먹으면서 한담을 나누는 학생은 더더욱 없다. 하버드대의 병원조차도 고요하다. 몇 명이 진료 대기 중이더라도 말하는 사람 없이 모두 책을 읽거나 기록을 한다. 하버드대에서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시간을 짜내라고 자주 말하고 수시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캐러더스는 세계 최대 화학제품 회사 듀폰의 회장이었다. 회장으로서 그의 시간은 항상 각종 업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 벌새에 관한 책을 썼고 이 책은 권위자로부터 자연 역사 총서 중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시간은 어디서 온 걸까? 그의 대답은 이랬다. 매일 1시간씩 짬을 내 벌새를 연구하고 전문 설비를 이용해 벌새 사진을 찍었죠. 휴거 블레이크는 아주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지식이 해박하지도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업무의 시간에 그는 매일 1시간씩 짬을 내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정치, 역사, 철학, 시 등 각 분야의 책을 두루 섭렵했다. 수년을 한결같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의회에 입성해 미국 최고법원의 법관이 되었다. 시간을 내는데 능한 제주꾼이 되어 효과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출퇴근에 차를 운전한다면 테이프를 들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고 사무보고도 들을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책이나 신문을 읽고 외국어나 업무사항 등을 작은 수첩에 적어 수시로 보고 생각할 수 있다. 밥을 먹을 때는 단어를 찾아 그 하물을 찾아보고 몇 개의 예문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1년 후 당신은 대략 외국어 하나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마다 분명 여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낮에는 없다고 해도 저녁이 되도록 TV를 보는 대신 일정한 시간을 내 피아노를 배운다거나 서예를 연습하는 등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기억하라. 시간은 짜내는 것이다. 이상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